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 이제 파월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달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부터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것 같고, 5% 내외의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아무래도 취임식 하기 전에 뭔가 빅베스를 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좀 털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이제 파월이 한 얘기를 보면, 퍼즐이 좀 맞춰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휴친클럽에는 주말부터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미국 증시도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때가 된 것 같다. 주말에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조정이 올 거니까 도망쳐요, 이런 건 아니고, 어차피 내년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좀 몸을 가볍게 하고 갈 것 같다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토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파월이 발언한 이후로 시장에 미친 결과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12월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파월이 발언한 이후로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어졌고요. 동결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진짜야?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시장에서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 그림은 내년까지 몇 번, 내년 1월달까지 몇 번이나 인하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 이하로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12월, 1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자산시장 전반에 안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그냥 일자로 쭉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울퉁불퉁 올라가는데, 각자의 방식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조금씩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달러가 지금 이런 식의 강세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지금 1,400원이라는 것이 좀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1,400원 넘었어, 큰일 났어, 그러면 또 이제 난리 날 테니까. 그래서 1,400원 수준에서 막으려고 아마 이제 당국에서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면. 근데 이제 개입이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도 한국을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국에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개입 아니고요.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개입이 아니고요. 스무딩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급하게 올라갈 때, 워워워 하는 정도로만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빨리 들어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1,400원은 좀 넘을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서 개입, 스무딩 오퍼레이션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지금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게다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아주 굉장히 명확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를 못 견뎌서 지금 금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트코인만 계속 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어제부터 좀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비트코인은 좋은데 일단은 들어오는 돈의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발언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됐어요. No need to hurry.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냐. 금리 인하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어. 금리 인하 그걸 안 한다고 말하면 되지. 이렇게, 이런 정도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월 발언을 어제 인터뷰를 쭉 읽으면서 느꼈던 소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월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늘 흔들리는데 늘 한결같이 흔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가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remarkably good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냥 한 중앙은행 총재가 이게 그냥 한 나라의 경제가 remarkable, 놀랍게 좋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부럽네요, 진짜. 그러면서 경제가 전혀 사인을 보내주지 않는다. 급하게 금리 인하하세요 라는 신호를 하나도 안 보내. 그러니까 뭐하러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중립금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중립금리를 들어보셨겠지만, 중립금리라는 얘기는요, 미안한데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도 써먹고요. 미안한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도 써먹습니다. 왜냐하면 중립금리는 아무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귀에 걸면은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립금리 이야기를 하면서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carefu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중립금리 근처까지 갔으면은 이거 우리 제대로 하는 걸 하려면은 슬로우 해야 된다.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를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중립금리 이야기하면서 속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도 아직 안 잡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인플레이션이 not yet 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아직 안 잡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한 걸 들어보시면은 금리 인하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마음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트럼프 형, 나 좀 말 잘 들게.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 원래 곳곳한 사람 아니야. 그냥 좀 유연한 사람이잖아. 형 말하는 대로 잘 들을게.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이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목표로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결정을 내린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제안들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파월이 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은 2020년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코로나 당시죠.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커지니까, 연준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AIT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AIT라는 얘기는 잭슨홀 미팅, 2020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우리 이제 물가 목표 있잖아. 그냥 단순히 2%, 3% 이런 거 아니고 평균 물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반에서 성적 좋은 애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부 못하는 애들까지 다 평균 내서 할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AIT라는 걸 보고 나서 주식 사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물가가 2%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양적 완화도 할 수 있고, 왜 옛날에 안 좋은 거 있으니까 그냥 평균 내야 돼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말이 다시 한다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AIT 얘기를 지금 꺼낸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오버슈팅을 약속하는 거 이런 거 아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거다. 얘기할 거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트럼프 되면 그럴 것 같거든? 트럼프 되면, 물가가 중요하냐? 금리 내려. 이렇게 할 것 같거든? 그러면 해야 되는 논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월은 벌써부터 그런 걸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T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좀 글을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월이 어제 얘기한 얘기는, 트럼프가 취임식을 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최대한 미루거나 서두르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되는데 이제 물가가 높고 이럴 때는 AIT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 형님, 저 자르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적용해보면, 연말 연초까지는 그냥 좀 차분하게 있다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은 이제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PER 다이어리라는 것을 준비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요거를 연간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까지 연간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 다이어리, 고급 다이어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가제본이 나왔는데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실력이 진짜로 올라가는 그런 다이어리를 만들었고,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 이 다이어리를 선물로 받고 싶은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